학부생보다 더 심한 학생들을 만나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저도 가르치면서 이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의 시대를 점령한다. 저는 좀 슬픕니다만 파란색인데요. 일단은 정민숙님. 이제 2학기 때는 학부 강의를. 그럼 아직 학부 강의 안 하셨네요. 네. 제가 하드코어 같은 이제 시작부터 네네. 학부생보다 더 심한 학생들을 만나신 걸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네. 사실 저도 가르치면서 이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생긴 분야라서 조금 어차피 학생들이 다 생소해야 할 분야라서요. 어차피 뭐 일반인이 들으시나 뭐 공학을 잘하는 학생이 듣나 이제 내가 배우는 것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내가 알겠어 정도? 그 정도인 학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와, 이거를 내가 가르치는 게 맞나?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의 기초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또 소재 연구하는데 소재 AI 하는데 또 머신러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기초 과목에서 배우는 머신러닝하고 또 조금 다르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빌드업이 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어쨌든 기초를 널리 알리는 것이 널리 이제 쌓아가는 것이 저한테 좀 필요한 과제인 것 같긴 해요.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것만 봐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가요? 일단은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해서 AI 모델을 제가 열심히 돌렸고요. 열심히 돌려서 최대한 쉽게 쓴 거고, 네, 그런 거고.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랑 실리콘이 왜 같은 시대선상에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이스로 삼고 있는 신소재, 소재공학적인 측면에서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말인데 교과서에서 우리가 석기, 청동기, 철기가 다 하나의 소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실리콘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된 거죠. 요즘 AI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AI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리콘이거든요.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소재가 그 시대들을 정의하고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시대를 점령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 것에 빠지고 보면 그것의 근본에는 실리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지?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도체. 네, 반도체가 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거를 공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고운 모래를 잘 모아서 걔네들을 가열을 해서 이제 그러면 원래 실리콘 옥사이드가 모래인데 걔를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이제 그럼 그 실리콘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반도체의 원재료로 쓰이거든요. 이제 반도체라는 걸 새로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전기 신호를 뭔가 지식으로 바꿔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대선상에 넣는 게 맞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정말 이렇게 호황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네네네네. 물론 지금 현재 오늘 저는 좀 슬픕니다만 파란색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뭔가 이렇게 덕을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시대가 저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들에서 뭐 꿈의 신소재를 만들었다. 뭐 나라 엄청나게 좋은 배터리를 만들었다. 뭐 암을 정복했다. 이러는데 사실 뭐 맨날 그런 뉴스 나오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받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만들었을 때 그 기술 하나만 만들어진 거고 걔를 다른 것들하고 인테그레이션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다른 얘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연구실에서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과정 한 명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밤을 새서 한번 조금 만드는 것과 이걸 우리가 대량으로 공장에서 몇백 톤씩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속하고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꿈인데 이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만 또 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인포메틱스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머티리얼 인포메틱스라고 하는데 어떤 재료의 정보학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게 상용화가 안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한 모든 기술들이 이 만드는 사람들한테 없거든요. 그 지식들이. 연구했던 것 중에서 내가 성공했던 것에 대한 보고서만 있지 그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뭐를 할 수 있겠어가 되는 거죠. 소재 만드는 거랑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리를 할 때 우리가 레시피북이 쫙 있잖아요. 레시피북은 어떤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가 시행착오해서 만들었겠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맛있다로 끝나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맛있다가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레시피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리법이 내가 가진 키친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소재 개발하는 거 그렇지가 않거든요. 소재를 개발하는 이제 장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결국 이 앞에 있던 정보들이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머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한 명이 아주 열심히 해서 쥐어 짜내서 뭔가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에디슨 너무 진부한데 아무튼 에디슨 진부하다. 네, 너무 진부한 예시니까. 예. 성공한 결과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AI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기록밖에 없으니까. 그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경험의 시행착오를 AI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AI의 학습은 그 시행착오마저도 기억하게끔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실험실을 보게 되면 기계가 라면을 끓이는 건 비슷한데 기계가 라면을 끓일 때 이제 온도를 달리한다거나 뭐 시간을 달리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좋았다, 어떻게 했을 때 안 좋았다 그 기록을 다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극의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AI가 등장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AI가 등장하면 일이 줄어들 줄 알고 AI 개발한 사람 상주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오히려 이게 생김으로써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일이 점점 많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실험도 지금 정보가 이렇게 모아져서 어느 정도의 한 덩어리를 완성을 했고 이제는 이걸로 사람이 개입을 하는 단계가 왔으니까 이걸 사람이 분석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죠. 많죠. 많아요. 특히 이런 로봇도 지금 시판된 로봇이 없어요. 결국은 실험을 로봇이 하고 나는 로봇이 흘린 씨앗 치료 닦아주고 로봇 조여주고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헐, 그런 것 때문에 더 네. 바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오히려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좀 들긴 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논문을 모아서 지식화하는 거 네. 사실 그런 거 그전에는 학생들 모아놓고 했거든요. 교수님이 학생들 데려와서 자 1000개 자 1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 조건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거 다 엑셀로 정리해서 그걸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시잖아요. 네. LLM에다가 검색해줘 하면은 쫙 해서 분석 쭉 하고 어떤 결과가 최적입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해주니까 맞아요. 특히 코딩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쉬워져서 맞아요.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 AI가 나오기 전에 계산과학 할 때도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좀 쳐야 돼요. 치고 나면은 그게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가 다 꽉 차 있으니까 남들 거 다 돌고 날 때까지 내 거 기다려요. 한 일주일 기다려. 어떨 때는 길 때는 와. 일주일씩 기다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에러를 딱 뱉고 죽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 아이고. 막 찾아보면 뒤에 이제 네. 뭐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렀다던가 그런 류의 에러가 그때는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교수님이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계시는 그 배터리도 상용화가 머지 않은 걸까요? 제가 사실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했던 게 상용화가 됐어요. 뭐예요? 네? 뭐예요? 소듐이온 배터리라고 리튬 대신에 소듐을, 그러니까 그 나트륨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소재를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 소재가 최근에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사용돼요? 그거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에서 시동 배터리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허가 없습니다. 왜요? 네, 그때는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못했어요. 아깝다. 내가 배가 아파. 얘는 성능도 괜찮은데 특허도 없으니까 상용화가 된 게 아닌가. 정민숙님. 교수님이랑 만약에 1년 후에 저희가 만난다면 어떤 걸 구경할 수 있을까요? 1년 뒤에는 거대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장치들을 올려놓기 위한 거대한 테이블이 있고 그 장치들이 올라가서 뭔가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1년 뒤에는 아마 잘하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완벽하게 워킹해서 365일 감시가 필요 없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한 2시간은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율실험실 구경하러 가는 걸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로봇을 고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로봇 너 왜 말을 안 들을까? 닦아주고. 네, 이 로봇팔 이상하다. 네. 어떤 미래가 있을지 한번 저희가 1년 뒤에 한번 찾아뵀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